네, 시청자 여러분, 목요일 밤의 법조 토크 시간입니다. 요즘은 법조와 정치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요. 이게 좀 구수 끝에 사법고시 통과해가지고 검사가 돼서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어떤 분 때문입니다. 자, 꼼찰청장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분은 변호사님이라기보다는 장군님으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황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황희석 변호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현주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님은 지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시고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도착하실 예정이시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말이죠. 윤석열, 네. 무속열. 네. 후보께서 부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듯 하다가 의외로 이 부인의 포스가 만만치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걸크러쉬 얘기 나오고 참 별의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MBC는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예. 그거를 MBC가 의도한 내용만으로도 저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충격적이죠. 충분히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을 쓰는 거지. 그거 MBC 보도 내용 자체는 정말 아니, 근데 이게 충격적이다라고 코멘트까지 해줘. 이제 법조를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냥 김건희 녹취만 들려줬을 뿐이지 이 발언이 뭐가 심각하고 또 거짓말도 있잖아요. 거짓말 같은 경우도 좀 짚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포맷을 네. 너무 제 방송 전문은 아니지만 가령 이제 김건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되게 영적인 사람이다. 나이트클럽 이런 데 싫어한다. 그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책을 읽고 도사님들하고 같이 그 얘기를 하면서 빼셨어요. 삶은 무엇인가. 그러면 김건희의 도사님이 누군가 그 네. 마고 스님 뭐 마고 할머니. 네, 막 불러와야 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안희정에 대해서 나는 참 안쓰럽게 불쌍하게 생각한다. 네. 우리 아저씨하고 나는 안희정을 억울하다고 본다. 아니 그 남자들이 연애도 할 수 있지. 이거 연애도 못하란 말이냐. 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손잡을 수도 있지. 이런 네. 말도 있지. 바람은 펴야겠고. 네. 돈은 없고. 네. 그런 말을 하면은 국민의힘이 영입한 신지혜 네. 그리고 이수정 교수님 이수정 교수. 예. 그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이건 너무 제가 만들어도 그거보단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 들어보니까 네. 뭐 대본을 한 10번 바꿨다고 합니다. 그 내부의 그 법조팀에서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런 그리고 식으로. 우리 아저씨도 나도 안희정을 가엽게 생각한다. 그게 뭐 제가 되냐. 그럼 윤석열을 찾아가서 네.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렇지. 그러면은 김건희가 거짓말을 한 거냐. 김건희는 항상 거짓말을 하느냐. 우리 목만 이석 들었구나. 장군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우리가 이제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건 맞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일단은 상당 부분 많이 삭제가 돼버렸다는 그렇지, 느낌을 그렇지. 예. 받았고요. 사전에 돌고 있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 부분을 걷어낸 느낌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법원의 판결도 있었지만 결정도 있었지만 내부에 여러 가지 압박도 있었나 봐요. MBC도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고 담당했던 기자가 굉장히 고군분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또 2차 방영을 뭐 안 하기로 무산됐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이미 뉴스에 나와 있는 것 같고 이제 결국은 서로 안팎에서 서로 막 방영 가지고도 싸우고 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으니. 네, 이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권이었으면 뭐 2방 뭡니까 3방 4방까지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참 그럴 가능성이 안타깝습니다. 높죠.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조국 네. 이게 좀 가만히 있었으면은 뭐 그냥 구속 안 시키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발언은 매우 심각한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 또 우리 법무부의 인권국장 계셨던 우리 황희석 장군님. 결국 이제 사실은 일종의 자기 정치적인 어떤 경로나 목표를 상정해 두고 뭔가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했다라는 이 흔적이 좀 드러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 수사를 결정하고 추진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윤석열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네. 윤석열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김건희 씨가 그 문제에 관해서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한 게 아니냐라는 정도로 생각이 좀 미치더라고요. 아니 김건희 씨가
조국 장관하고 무슨 억화 감정이 있다고? 아니죠. 이제 쉽게 말하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부터, 쉽게 말하면 취임할 때부터 예. 이렇게 되면 자신들이 꿈꾸던 대권 가도가 흔들린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 장애물로서 이제 조국을 치워야 한다. 그렇죠. 오호. 그 결정을 한 사람이 윤석열보다는 아마 정치로 훨씬 더 빠른 김건희 씨가 아니었겠는가. 오. 그 흔적이 뭐 내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기도 아니면 하고. 김건희의 도사님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라 뭐. 김건희 씨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뭐 이렇게 구속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 사실은. 아, 그럼 진짜 방금 이현주 변호사님이 슬쩍 좀 댓글 달듯이 말씀하셨는데 그 도사들의 조언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야, 이거 진짜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거 진짜 맥베스에서 섹스피어의 희극 맥베스에서 맥베스를 부추기는 마녀들이 나오잖아요. 아, 예. 그 마녀들이 그 도사님들. 왕이 될 수 있다. 막. 아니 지금 이게 이제 그냥 단지 그냥 추론이 아니고 도사님들과 얘기한다는 것으로 나온 게 아니고 예. 실제로 그 건진법사라는 예. 전모 씨의 딸이 코바나 콘텐츠에서 일을 했고 그때 2013년부터 일을 했고 그 건진법사라는 분을 뭐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던 그 해우스님이 네. 키웠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 해우스님이 김건희 씨 공연할 때 가서 축사를 3번을 했고 인연이 네. 실제로 있고 네. 그 건진법사를 예. 그렇다면은 김건희 씨 측에서 소개를 해서 윤석열 캠프로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바로 즉시 네트워크 선대위를 해산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예. 지금 모든 것이 이제 김건희 씨의 그 소위 말하는 도사님들 관련해서 이 무속인들의 어떤 예언이라든지 관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뭐 면접위원으로도 본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듯이 그 캠프에서 면접 일하려면은 네. 그 건진법사 그 네. 사람한테 면접을 받아야 된다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수사도 마찬가지로 네. 대선 캠프도 이렇게 꾸리는데 네. 하물며 예. 남편의 일에 대해서 예. 다 관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관여를 했다면은 본인이 그냥 단순한 추론이 아니라 그렇게 무속인들과 함께 관여하지 않았을까 할 수 있는 이건 합리적인 추론할 수 있는 네. 발언이 있었죠. 발언과 사실관계들이 있죠. 예. 또 윤석열에게 영감을 주는 삼척의 심도사님. 그 PD들이 쫓고 있는데 잠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탄호스님. 탄호스님. 타노스님의 제자. 제가 타노스님 했더니 타노스님 누가? 타노스님의 제자인데 타노스님이 그 사람 위험성을 알아보고 너는 속세에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했던 사람인데 면접하시니까 생각났는데 그 사람이 르네상스 호텔 자리를 봐줬대요. 그 풍수지리에서 얘기하면은 그래요? 호텔이 번성한다. 그래갖고 그 조남욱 회장하고도 친한 사이고 예. 그래서 그 신입사원 면접 자리에 항상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 조나무 회사에? 예. 그 삼척 심도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주머니에서 눈썹 칼을 꺼내가지고 예. 면접 보는 사람 눈썹을 다듬어 주네요. 어머. 너는 이렇게 해서 문수 대통한다. 그래서 눈썹 칼 도사님. 아. 아니, 야, 이거 강서구 PD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윤석열 씨가 예. 댓글 수사 사건, 댓글 수사 때 뭐 항명파동으로 징계를 받고 네. 대전고검, 대구고검. 네. 그러니까 되게 굴욕적이잖아요. 자기는 뭐 잘 나가는 검찰 중에서도 꼭 뭐 특수부, 대검 중수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번민을 한 거예요. 내가 그만둘까. 그래서 이제 아기도 잃고 뭐 그랬다는 게 저 김건희 얘기인데 네. 네. 그때도 삼척 심도사를 찾아가서 아,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볕이 든다. 견뎌야 한다. 저는 이야, 오늘 대박인데. 오늘 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네. 105만 원의 그 옷자에 대한 얘기 들으셨어요? 예. 아, 예.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가요? 그 이미? 뭔가요? 105만 원. 그죠? 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지 왜 105만 원인가 이 설명을 누군가 글을 올렸는데 네. 105만 원을 준 이유가 네. 끝자리를 5로 맞춰야 네. 오방의 문이 열리고 애군을 막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사무실 끝자리도 5번 윤석열 씨 코바나 차번호 콘텐츠 사무실 코스가 네. 5로 윤석열 씨 끝나고 차번호 끝자리도 5번이고 윤석열 차번호. 장모 전화번호 끝자리도 5번이고 김건희 씨 전화번호도 끝자리가 5번. 네. 뭐 이렇게 맞춰놓은 게 있다. 그것도 코바나 컨텐츠 설립일이 2007년 7월 25일이고 네. 그 밖에 또 평화나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11월 25일에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어요.
김종인 설득도 안 하고 그냥 빨리. 네. 그때 이제 윤석열이 했던 말이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빨리 출범을 해야 된다 해서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11월 25일 날 했고 12월 15일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저기 코바나 콘텐츠 앞에서 더 팩트인가? 네. 기자가 들이닥치니까 막 고개 푹 숙이고 이제 들어갔잖아요. 네. 그 이튿날 12월 15일에 네. 연합뉴스 기자한테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과할 뜻이 있다라고 밝혔고 네. 12월 26일 날 15시에 네. 15시에 또 사과 기자회견을 했었고 네. 그리고 1월 5일에 네. 윤석열이 선대위를 완전히 해산을 했습니다. 뭐가 들어가요? 왜 하필 또 5일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25일에 또 뭔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또 저기 이건 뭐 윤석열 씨가 그렇게 나를 짠 것 같지는 않고 11월 5일엔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11월 5일에. 예. 이제 정부 기관의 로고들을 다 오방색으로 바꾼 오방색으로. 그분이 떠오르. 그리고 취임식에도 관여한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최 얘기도 대통령님이 나와요. 떠오르네요. 우리 저 윤석열 씨는 뭐 구수도 했으니까 몇 수 더해서 대한민국 25대 대통령으로 나와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선거를 3월 5일에 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3월 9일이 아니고 3월 5일에 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별 얘기 많습니다. 예. 아, 노영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오랜만에 아이고. 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저 얘기하고 있었어요. 조국 전 장관. 그 조국이 좀 가만히 조용히 있었으면 우리가 불구속으로 그냥 대충 넘길 수 있었는데 그건 너무 떠들어대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일을 키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너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그 당시 상황 아시잖아요, 황희석 변호사님. 그때는 뭐 진짜 조용히 넘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럼요. 뭐 그냥 처음부터 사모펀드까지 해가지고 네. 아주 아작을 내려고 했던 분위기였단 말이죠. 아니 실제로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 쉽게 말하면 청와대에다가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대통령 독대를 요청을 했던 예. 거잖아요. 예. 이미 뭐 수사의 문제가 아니고 장관의 취임 자체를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의 과정은 뭐 당연히 조국 장관을 무너뜨리기 위한 일련의 후속 절차였던 거라고 봐야겠죠. 아니 뭐 이게 여담인데 제지를 못했습니까 그때 대놓고 하극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당시 상황을 좀 되짚어보면 8월 10일, 12일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2019년. 네. 2019년 8월 10일, 12일 이 무렵에는. 근데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사모펀드는 아예 얘기가 안 나왔었고요. 주로 나왔던 거는 웅동학원에서 소송을 하면서 서로 이게 뭐 배임 행위를 한 게 아니냐. 동생이 뭐 어떻게 재산을 좀 빼돌리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재수가 이혼을 했는데 위장 이혼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다가 8월 15일, 16일 넘었으면서 아마 그때부터 이제 사모펀드 얘기가 8월 좀 15일입니까? 왜냐면 제가 8월 15일, 16일 그때 이런 휴가 비슷하게 해서 고향에 가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그 얘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네. 사모펀드도 그 이후에 좀 나왔을 거예요. 본격적인 거는. 네.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올라왔을 때도 네. 8월 20일쯤 되기 전에도 사실은 정의당도 있지만 여러 정당에서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 네. 요청을 해서 제가 다 쟁점마다 자료를 준비를 해서 실제로 정의당 찾아가고 민주당 찾아가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만 해도 웅동학원 문제라든지 네. 재수와의 관계 문제, 그러니까 이혼을 했었죠. 이혼한 재수 씨가 항공사에 다니고 있었잖아요. 네. 출국 금지되고 난리를 피웠지 않습니까? 그때. 항공사 다니는데. 네. 하하.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윤석열 씨인데 네. 뭐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뭐 구속을 안 시키고 수사를 진행을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이미 뭐 정치적 목표는 정해져 있었던 거고 지금 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정의당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 심상정 대표가 네. 이거 뭐 조국 그때 그냥 장관 임명할 때 괜히 동의해줬다. 자기 20년 정치 인생이 가장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예. 심상정 후보는 이제 정치 인생이 그 이후로 계속 지금 하향세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지율을 보면은 아닐 텐데. 오늘 저 아직도 MBS 정신을 조사, 못 MBS 조사 40대에서는 빵 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네, 빵 프로가 나왔어요.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뭐 이제. 요즘 전화를 한참 많이 돌리는 그 모 후보 계시잖아요. 남자 후보. 네. 그분보다 더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제가 그때 2019년 경험이 너무 저도 좀 처참했어요. 왜냐하면 정의당 관계자를 찾아가서 네. 정말 있는 상황들을 다 설명을 했더니 하는 말이 예. 다 이해한다. 다 당신들 말이 맞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다. 근데 저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를 피는데 그 사람들을 좀 설명을 해서 해명을 해라. 그 사람들한테 좀 설득을 해라. 저 젊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제 뭐 젊은 세대들이 이제 반발한다. 뭐 공정의 문제 뭐 이런 거 네네. 그 있어서? 얘기를 하면서. 예. 그래서 아니 이거 책임 있는 정당이 본인들 입장을 정리를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눈치 보고 있는 모습을 저한테 보였을 때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죠. 실제로는 심장 대표는 뭐 약속을 잡았었는데 네. 설명을 듣기로 네. 나중에 캔슬을 해버리시더라고 일방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뭐 정치적으로 그냥 모든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구나. 일단 다짜고짜 결정을 해버리고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구나. 아하. 라고 좀 판단을 했었고요. 들으셔야지. 더 이상 그래서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원래 진보정당이 그렇게 비겁한 변명 같은 거는 좀 안 하는 게 사실은 보수나 이런 분들하고 조금 약간 그럼요. 다른 차이점인데. 모습이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이번에 저는 너무 실망한 게 이번에 뭐 한 나흘 혹은 닷새 정도 칩거하고 돌아와서 첫 일성이 괜히 이제 전 장관네 가족을 또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괜히 그쪽에다 노영 변호사님이 뭐 일가를 하셨더만요. 제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너무 사실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왜냐면 그분은 그래도 20년 동안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상징성이 있었던 분인데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 외곽에서 오랫동안 힘들게 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도 뭐 정치를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막 해본 사람에 불과한데 너무 개인적 야욕이 앞서면 이렇게 판단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조금 조급함이 이제 지금은 생겨서 그럴까요? 네. 조급한다고 버리면 뭐 버릴 손에 수도 넣을 생길 것도 것 같은데. 없으시면 그렇죠. 네. 자, 하여튼 뭐 우리가 그분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근데 얘기가 좀 흘렸네요. 조국 전 장관 거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하극상이고 사실 그 자기가 지휘하는 사람을 그렇게 집부터 시작해서 그 일가 전체를 아주 과도하게 털어가지고 네. 지금 윤석열의 대권 도전이 검찰 쿠데타 시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합법적인 검찰 쿠데타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좀 분명히 한번 그 성격을 정의하고 그 당시 진실도 한번 좀 규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건희 주장은 조용히 그냥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너무 까불어대가지고 김어준 등 유시민 등 너무 까불어대가지고 그냥 우리가 세게 쳤다 뭐 이런 거고 아니 이게 수사권 남용 아닙니까? 근데 그건 가해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렇지. 그건 뭐 자기가 한 일을 정당화시켜야 되니까 네. 너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은 조국 일가 수사도 그때 검찰권 행사를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 같은 거였잖아요. 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예. 그거면 다 모든 게 뭐 온 집안을 박살을 내도 허용이 되는. 네. 아, 이거는 이제 분명히 좀 한번 짚고 넘어갈 저한테 막 일이 메일 아닌가. 왔어요. 예. 그러면 조국 전 장관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겁니까? 당신은 왜 그런 글을 썼습니까? 뭐 이런. 아. 네. 정의당에서요? 아니 정의당에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이? 누군지 모르는 여러분이 그런 메일과 뭐 여러 가지 글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하여간 내사 단계부터 유죄 추정 원칙이 강력하게 발동된 점은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또 묻고 싶네요. 예. 실제로 또 거기에서 언론들이 또 함께 가공을 했고 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도 이 선거판에서도 저는 바뀌고 있지 않다고 생각드는데 네. 아마 제 생각엔 조국 장관의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도 계속 강변하는 이유는 네. 언론 스스로가 또 한편에서 그 일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뒤집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김용민 TV라든지 여러 대안적인 언론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세상이 조금 정돈이 되면 네.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른 어떤 언론사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씨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해서 또 지지를 왔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조국 장관하고 윤석열 씨를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조 장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따로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결국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나오기 위해서 내세운 구호가 공정, 정의, 상식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길래 네.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인 범죄랑 네.
본인 배우자의 범죄랑 본인 장모의 범죄는 어떻게 할 건지 그에 대해 답을 해주면 그나마 그에 대해서 제가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있는가 없는가에 말을 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내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참 아유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제가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아주 그냥 복장이 커진다고 해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표창장 위조가 더 큰 범죄인지 349억 원 위조한 사건이 더 큰 범죄인지 어떤 게 더 큰 타격을 주는 범죄인지 아니 그리고 표창장을 위조해서 뭐 예를 들면 대입 입시 공정에 대해서 만약 저해한 바가 있다면은 그렇다면 모든 경력을 그렇게 잘못 기재하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위조인지 논란이 있는 그 경력도 하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공정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실에 대해서 다 보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거는 경쟁이 아니었다. 그건 네. 내정이 된 거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모든 거를 무시하면서 그 학교에서 이거는 면접이 있는 거였다. 경쟁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무조건 무시하고 하는 어떤 게 더 큰 범죄인지 범죄를 가지고 경쟁을 따질 수 없다고 하지만 이거는 따질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진짜. 네. 발이 비교가 안 되는 거를 그런 거는 나한테 묻은 정말 똥물에 대해서는 냄새가 구수한가? 다른 사람이 지푸라기가 없었는데 예. 그거를 가지고 그냥 막 부시는 그런 격인 거죠. 진짜 신 변호사님을 검찰총장으로 내가 진짜 임명하고 싶어요. 이제 뭐 조국 일가가 그럼 잘못한 게 없느냐.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수사에는 비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재질에 맞습니다. 비해서 네. 얼마 만에 인력을 투입해서 얼마의 속도로 근데 뷰를 들면은 뭐 속도 10km 위반했다고 자동차를 위반 차량을 쫓아가면서 폐차를 자기네들은 20km, 30km, 뭐 50km로 위반해서 막 온 데를 헤집고 다니는 그 해집은 다음에 속도 위반으로 그 차를 정말 말씀하신 대로 폐차를 했죠. 폐차를. 다시는 이 차를 운행할 수가 없다. 네. 이런 불법을 저지를 수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남의 차를 바꾸고 다녀. 그래서 완전 자기는 도로를 그냥 구강성을 다니는. 예. 난리를 치고 다니면서. 그게 아니고 남의 차도 자기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수사의 비례성에 맞지 않는 수사였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누구나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 없이 크죠. 그리고 물어보면 네. 너 왜 그렇게 하고 다니니? 그러면 신유진 너 5kg 떨었지? 또 그 얘기해. 그리고 그 얼마나 잔인한 수사였냐면 그 동생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의사 자격증을 있는 검사가 그 병원을 찾아가서 예.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도 맞아. 무섭죠. 병원은 왜냐면 뭐 리베이트, 제약회사 리베이트도 네. 있고 의료사고 나면 또 네. 있고 검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때 하는데 의견서 같은 걸 내니까 이거는 내지 말아라는 압력성으로 그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검사가 근데 그 검사가 이거 설입니다. 그 왜 건대이시라고 예. 공장식 수술, 예. 컨베이어 벨트식 수술하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의사가 수술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뭐 경력이 짧은 유령 의사가 나서 이제 수술하고 그 사건에서 이제 과다 출혈을 해가지고 네. 환자가 죽어요. 양악 수술을 받다가 네. 그 의사를 무혐의를 해준 그 검사가 거기에도 관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설입니다. 이건 설. 설. 그래요. 그리고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또 할 말 있지만 위조 자체를 저는 팩트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다른 상황과 정황과 근거를 저희가 이제 재판을 과정을 보면서 지켜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총장의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나는 다른 건 다 기억하고 그것만은 기억한다면서 그 사람의 거의 진술 저는 뭐 나중에는 결국은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데 결국 그 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거를 다 알면서도 묵인하고 모른 척하면서 무조건 뭐 마치 뭔가 있었다는 식으로 계속 막 쏘시면서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양심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잠시 광고 좀 하고 네.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홍삼뱅이 젤리 스틱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충남 특별전 홍삼뱅이 젤리 스틱. 현재 김용민닷컴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업체가 충남 특산물로 만든 우수 제품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지역업체도 상당히 힘드시다고 하는데 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된 특별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는데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 예?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충남 특별전 제품은 바로 더듬이 영농조합법인의 홍삼뱅이 젤리 스틱입니다. 단백질에 보고하면은 군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군뱅이와 면역력 강화의 국가대표 홍삼을 듬뿍 담았습니다. 국내산 군뱅이 추출물이 무려 25% 이상, 국내산 6년근 홍삼 농축액이 60% 이상입니다. 게다가 가격은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군뱅이 좋다는 건 뭐 이미 너무나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군뱅이의 역한 맛과 향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 거의 진짜 뭐랄까요. 어린이들이 먹어도 됩니다. 네, 어린이들이 먹어도 될 정도. 이거는 간식 같은 그런 맛이에요. 네. 아주 맛있습니다. 진액이 아니라 젤리 스틱이기 때문인데요. 말랑한 젤리 형태로 맛있고 간편하게 군뱅이와 홍삼의 환상적인 콜라보로 건강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실 필요가 없어요. 하루에 하나만, 한 포만.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어떡해? 예? 맛있다. 아, 그러면 더 좋죠. 예. 자, 한포로 영양은 충분하지만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몸이 축났다. 그때는 뭐 두 포도 아이, 너무 그럼요. 맛있어요. 이거는. 많이 너무 먹는다고 맛있습니다. 안 죽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홍삼뱅이 젤리 스틱 30포 39,200원. 진액 같은 경우 30포 78,900원입니다. 하루에 약 1,000원이면은 단백질과 항산화의 보고인 홍삼뱅이를 든든하고 저렴하게 드시면서 건강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충남농업 6차 산업센터가 인증한 믿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자, 김용민닷컴의 홍삼뱅이 젤리 스틱으로 건강도 챙기시고 설 선물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오픈 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지금 건진법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2월이었죠. 신천지 대구. 네. 예, 거기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폭발을 했을 때 집단 감염이 됐을 때 압수수색을 지휘했단 말이죠. 네. 검찰총장한테 지휘했겠죠. 근데 검찰총장은 압수수색할 거면 앞으로 대검하고 협의해라. 그러니까 대검하고 협의하면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알고 봤더니 또 이 건진법사와 신천지 사이에 뭐 상당히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는 그런 보도를 저희 평화나무가 2019년에 슬쩍 한번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게 드디어 이제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흐름인데, 아니, 이 진짜 건진법사가 신천지, 하지 마. 신천지 그 이만희는 영매. 네. 중매할 때 그 네. 매자에서 네, 네. 매기할 때 매. 그래서 그 신과 인간 사이 인증 가운데 매개. 있는 분이 매개체. 우리 저 이만희 씨인데, 이만희 씨 잘못 건드리면 야, 너 대권 구도에서 재미없다? 아니, 벌써 그때 2020년 2월에 대권을 그럼 김건희의 그 많은 도사님들 중에 제일 영향력이 큰 도사님은 누구예요? 그 건진법사가 건진. 아닌가. 속 깍대기 벗긴 그 살아있는 소를 네. 끔찍하게 이를 데가 없는. 아니 그 부분이라면은 아니 지금 검찰총장 이 공무에 도사가 들어와가지고 말하자면은 공무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제로 건데.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못하게 해야 된 거죠. 그렇죠. 그 압수수색 업무를 사실은 방해한 거죠. 예. 근데 그거는 공소시효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요. 근데 증거가 살아있고. 확실한가? 근데 이제, 예, 최강욱 대표가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윤석열이 중요한 사건에 압수수색을 할 때 나를 받았다. 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뭐 못하겠다는 거였는데, 그건 또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오늘 이제 주로 5일, 15일, 25일이었어요. 민주당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고발을 했죠. 네. 세계일보가 보도를 네, 했어요. 세계일보 처음 보도했어요. 보도를 했고. 예. 네, 건진법사인지 누군가가 예. 이제 신천지 교육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말도록 조언을 했고 그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도록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예. 이렇게 해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다라는 취지로 해서 아마 오늘 고발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영매인 이만희를 만약에 압수수색하면은 당신이 대통령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 이렇게 다독였다는 거예요. 우리 건진법사 전모 씨가 윤석열한테. 아, 정말 이건 뭐. 그 러시아 니콜라이 2세의 괴승 라스푸틴 라스푸틴이죠. 얘기 나오죠. 라스푸틴이 생각이 나. 네. 아니, 이게 진짜 스스럼 없이, 또 당시 그 대구지검장이 그 여완섭. 여완섭이죠. 여완섭. 여완섭도 또 굉장한 여완섭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두 차례나 영장을 기각을 했고. 이거 만약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 예를 들면 뭐 압수수색이야 뭐, 그건 검찰이 결정할 문제지만은,
어떻게든 뭐 이런 식으로 뭐 대통령이 또 도사한테 저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켰다. 그러면 이게 또 우리 윤석열 검찰이었다면 가만히 있을 윤석열 검찰이 아니었겠죠. 그 무렵에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2월 24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25일인지 24일 그 이 오자가 들어가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2월 24일인가 그런데 제가 이재명 지사죠 당시에 네. 그때 경기도지사. 제가 네. 만난 적이 있어요. 그날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릴 생각이었는데요. 네. 이제 법무부를 마치고 검찰개혁 지원단장 마치고 나서 이제 뭐 소임을 마치고 퇴임을 했으니까 네. 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한다라고 해서 날을 잡아주시는데 그날 2월 24일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뵙고 아주 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같이 반담을 나누고 저는 한 10분 정도 인사하고 온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1시간 동안 같이 앉아서 온갖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네. 근데 좀 이따가 아이쿠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야겠다. 네. 지금 급하게 빨리 가야 될 일이 있다 하시면서 일어나시는데 아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곧 발표를 하나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무슨 발표인지 내가 뭐 다 알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네. 굳이 또 네. 알려고 하는 게 좋지는 않아서. 근데 돌아오면서 좀 이따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네. 신천지 종교시설 경기도에 있는 걸 전부 다 강제로 폐쇄한다는 행정명령. 명령을 그날 발표를 하셨더라고. 예. 24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무렵에 아마 추미애 장관께서 뭐 압수수색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빨리 이거에 확산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 윤석열 씨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도록 청구하지 수사지휘를. 않도록 아마 지휘를 했을 것 같고 뭐 그거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 무렵에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신천지 종교시설을 다 강제 폐쇄를 시켜버렸죠. 네.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고서 아마 국민들이 느끼는 인상이 있었을 거라 봐요. 과연 누가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공적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때 진짜 되게 듬직했잖아요. 직접 가서 맞아요. 이만희 회장의 검찰을 채취한다고 그 나이 많으신 그래서 과연 협조를 할까? 근데 직접 가니까 협조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진짜 든든하고 아 그래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오면은 네. 직접 이렇게 가서 예전에 뭐 경기도 그 하천 정리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나타나서 해결하는구나. 이재명 지사 관련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경기도에서 그 풍선으로 해가지고 북에다가 달러와 함께 네네네.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걸 보내는 거를 CD 보내고 뭐 이게 맞아요. 사실은 뭐 그걸 동의하고 말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걸 띄우면은 북에서 이제 타격을 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가 위험하죠. 위협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경기도는 못하게 할 권한이 없는 거야. 못하게 할 권한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경기도에 실국장들 다 모아놓고 지금부터 법조문을 보고 하나라도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걸 찾아보라고 찾아낸 게 위험지역으로 설정을 하면은 거기 접경 지역에 접경 지역에 위험지역으로 설정하면은 가스통을 움직일 수가 없대요. 이게 입으로 불어가지고 보낼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못 날리니까. 아, 헬륨가스. 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대개 한 70%는 북으로 가다가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북풍이 불어서. 네, 그래서 그 경기도 땅에 떨어지면은 쓰레기 투기로 가가지고 이 두 건으로 아주 집중 단속을 했더니 강화도, 인천, 그 강화도는 인천 아닙니까? 네. 그 강원도 가가지고 쏘았다는 거예요. 그 강원도와 인천은 안 한답니까? 예, 거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 천재네. 네. 하다가 말았어요. 왜냐면은 강화도하고 강원도는 이게 저 쏴봐야 효율이 매우 낮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데가 이제 경기도인데, 네, 그래서 그걸 막았다는. 그 경기도의 그 특사경이라고 있잖아요. 네. 특별 사법 경찰. 예, 그게 이제 단속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또 사실 하천도 정비했었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 권한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권한만 주면은 공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단한 분입니다. 하여간. 예. 진짜 머리가 좋으신가 봐요. 맞아요. 실제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 씨는 신천지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어떻게 수사지휘했는지 확인을 좀 해서 네.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도록 네. 건진법사의 얘기를 들었든지 말든지 그렇게 했다면 그 대목과 거의 같은 시점에 이재명 지사가 지사로서 네.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동원해서
해서 강제 폐쇄를 했던 그 결정을 대변시켜 보면 과연 누가 국민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도 저는 좋은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예의 사례 같아요. 아, 그렇죠. 야. 정말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지금 게시판에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여완섭이 그럼 기각시켰냐? 예, 맞습니다. 대구 경찰이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면 이제 검찰이 받아서 이제 법원에다가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가 아니라 그냥 신청을 기각해 버렸다고요. 여완섭. 아, 대단한 여완섭입니다. 윤석열이 집고 나면 법무부 장관 하겠어요? 네. 여완섭. 예. 사고도 났죠. 네. 여완섭이 그 세월호 그 했었나? 수사팀장? 김학의 수사단. 아, 그랬나요? 이 여완섭이 뭘 했었지? 그 검사- 안산지청장인가 하면서 하지 않았나? 아니,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주 아니었어요? 예. 하여간 참 우스울 노릇입니다. 예. 이제 하여튼 이런 윤석열이 이렇게 무속에 휘둘리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이 사람이 청와대 갔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에는 정부의 직제도 없는 국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국사가 탄생할 가능성. 지금 뭐 저 네트워크 본부 없앤다고 하지만 아니 무슨 문고리 권력이 뭐 직함으로 문고리 권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되게 섬뜩한 거예요. 네. 왜냐면 그 박근혜, 최태민, 최순실의 관계가 그때 70년대 얽히던 관계가 네.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국정농단 그걸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김건희, 윤석열 이 집단은 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 섬뜩한. 성남지청장이었습니다. 예. 예? 성남지청장이었다고. 아, 그런가요? 예, 예. 근데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지금 무속인에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아예 윤석열 캠프엔 도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제2도사 이제 전모 씨 승려로 있다가 뭐 나오는데 이 손바닥의 왕자도 그 도사의 작품이고 제2는 면접을 본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메모진 얼굴을 보니까 당신은 의리가 있어 보이니까 윤 후보를 도우시오. 이렇게 해서 예, 예. 사람을 발탁하고 지난 했다고 1월 하거든요. 10일자 조선일보 네. 조용헌 살롱이라고 네, 네, 조용헌 네. 살롱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예전에 그 이규택 코너 같은 근데 그 잠깐만요. 위상을 갖고 있어요. 그 코너에서 지금 손바닥 왕자를 그 전모 씨 그 건진법사가 했대요.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김건희 씨는 녹취록에서 손바닥 왕자는 자기 동네 할머니가 해줬다고 했는데 아이, 김건희 말을 다 믿습니까? 김건희 그거? 말을 그럼 완전 거짓말이네 또. 거짓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말하는 것으로 훈련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렇게 개명을 했으니까 네. 똑같은 마찬가지인 해명을 거죠. 맞는 건데. 둘이 이제 부부가 허위사실 유포에 두 분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두 분 다? 그때 근데 당시에는 그거는 이제 사적 대화로 아니, 알고 윤석열 후보는 사적대가 아니었죠. 아 그렇죠. 아, 그러네. 그분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해명을. 예. 동네 할머니가 예. 왕자 동네 써줬다고. 할머니가 아니라 못 지었다고. 그래서 공표. 동네가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다니는 그 아파트 동네. 네, 아크로비스는 그런 동네가 아니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딱 나와요. 손바닥의 왕자가 이 도사의 작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게 이제 포털에서는 지워졌고 그 칼럼 자체가 지워졌어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 사이트 가면 있고 또 지금 조선일보의 그 PDF 거기도 있어요. 살아 있어 지금. 맞아, 아니, 이게 살아있어요. 인쇄물에 나온 그 예, 칼럼 같아요. 그렇지. 예. 네. 인쇄물이 있더라도 네. 그 찍혀진 인쇄물 말고 지금 PDF로 본다는 건 PDF 다른 문제 나왔어요.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웬일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거를 놔두죠? 되게 특이하네. 이게 저도 이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걸 다 감출 수는 없어요. 우리 쪽에서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조금의 과오라든지 이런 거는 그 조금의 과오도 정말 고개 숙여야 되고 정말 우리끼리도 손가락질하고 저도 이제 그런 면이 없진 않지만 이쪽은 워낙에 뭐가 너무나 많으니까 네. 뭐 한두 건은 툭툭 쳐도 거의 신경도 안 쓴달까? 아니 사실 이 정도면 후보 지금 배우자가 이 정도의 발언과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면은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아니 무슨 우리 쪽으로 와서 일해야지. 그리고 먹을 게 많잖아. 보수 쪽에 먹을 게 많잖아. 또 해가지고 금전을 돈으로 사람을 이렇게 매수하려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다 드러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진짜고 자신이 감추고자 하는 이야기는 적당히 둘러대는 그런 인터뷰에 저는 맥락이 있다라고 근데 봐요. 저는 근데 네. 그거는 사람이 또 인지상정이라고 네. 나 같아도 그런 말 할 것 같아. 어떤 말이요? 내가 아, 만약에 우리 쪽으로 알아. 대선 후보 부인이면 우리 쪽으로 알아. 와 내가 잘해줄게 이런 말 나도 할 것 같지 근데 않아요? 그 정도지. 정말 뭐, 왜 이렇게 줄 수 있지. 얘기해봐야지. 막 이러면서. 난 돈이 없으니까 못 주지. 자신이 캠프 사람을 직접 오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위치라는 거. 이 정도면은 사실은 만약에 이게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 걸크스 이런 말이 나온 거는 정말 포장인 거고 네. 사실 까보면은
아내가 그 도사들과 어울리면서 그거 다 나왔잖아요. 도사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아내가 심지어 건진 목사도 캠프에 심어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 쪽으로 와라 마라 국정에도 이런 식으로 관여한다는 자체가 네.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이거를 뭐 걸크러시나 이런 말에 의해서 휘둘릴 건 아니다. 네. 휘둘릴 건 아니다. 그렇죠. 사실 그거는 너무 잘못된 건데 네. 물론 이제 MBC 스트레이트가 내일 방송 안 한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모레. 네. 예. 내일 모레 안 한다. 일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외압에 어쨌든 간에 이제 굴복을 한 모습인데 네. 지난주에 방송한 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뭐 실망했다. 뭐 저도 물론 실망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된 내용을 보면은 사실 심각한 내용들이에요.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걸크러시다 뭐 시원하다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에 반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것들은 그분이 그냥 정말 보통 동네에 지나다니는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말한 본인에 대한 본인의 잘못이나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명한 모습을 대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분은 그냥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으로 나온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하고 있는 사고 방식이나 이 정말 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변명하는 것이 아 시원하다 멋있다 이러면서 그거를 조직적으로 뭔가 좀 응원해주는 듯한 이런 언론의 태도? 전 여기는 조금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유, 참. 그래서 저는 뭐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실망하고 어쨌든 이런 보도가 세상 밖으로 나갔다면 네. 그 이상 이제 그 뒤로는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김건희, 줄리 이렇게 연결하는 그 자체가 그 말 자체로도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네. 불과 얼마 전에. 근데 본인이 자청해서 이야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날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또 나와요. 예. 실명을 걸고. 그렇지. 어쨌든 이렇게 돼서 모든 게 밝혀지는 과정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밝혀지는 과정에서 모든 게 한 번에 딱 까발려주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는 크게 없다. 예, 알겠습니다. 무속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또 이제 아주 정말 엽기적인 그런 견해를 들었어요. 1월 27일로 예정됐던 토론, 그러니까 설 직전이죠. 네네네. 이걸 1월 30일, 31일에 하자라고 지금 또 이렇게 저쪽에서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원래는 설 전에 하기로 했는데, 네. 설날 한중간에 하자는 거예요. 네. 손 없는 날 한다는 거죠? 이거 봤더니 1월 27일이 경진일이라고 하는데, 경진일. 이게 윤석열의 사주와 60갑자 중에 유일하게 겹치는 날인데, 이런 날은 이제 일진으로 보면 가장 재수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날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복지부동할 때 신음할 때 해가지고, 복음날은 엎드려서 신음하는 날. 예. 그래서 이 날은 피해야겠다. 그래서 1월 30일하고 31일은 어떤가 봤더니 일단 1월 30일은 이제 손 없는 날. 그리고 1월 30일은 내 표현이 잘 반영되는 날이고요. 이 사주상으로. 그리고 31일은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정말 꼼꼼하십니다. 이게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데려갈 것 같아요. 우리 건진 법사님 머리가 아니겠는가. 왕자 새겨주신. 네. 그런 분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뭐 왕자 말이죠. 할머니가. 마구 할머니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할머니가 해줬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상 이제 무슨 공공의 자리에 갈 때는 이렇게 소독 하는데 매직으로 써도 이 소독하면 다 지워져요. 맞아요. 알코올이기 때문에. 근데 무려 3번인가? 네. 3번인가 이 왕자를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얄짤없는 거지. 근데 이거를 보여주라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게 보여줘야 되는 아니라 거예요? 내내 하다 그렇게 보니 여기 나온 거겠죠, 뭐.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었겠지만은 어쨌든 여기 써놓고 갔잖아요. 그것도 저런 설도 있습니다. 우리 김건희 씨가 기자회견할 때 온몸에 부적을 붙였다. 이런 설도 돌아요. 설마. 그 열린공감 TV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에 부적을 붙였다. 1월 30일인지 31일인지 1월 27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아마 윤석열 씨도 이게 이제 나라가 넉지 붙었어요. 나라가 신정국가 그렇게까지 무슨 하면. 국가가 되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서울대 법대 나오고 사법시험도 합격하고 그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게 어디 가겠냐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사실은 그냥 그 검찰의 시각으로 검찰로만 산다면 그
사법시험은 같은 공부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과목만 7과목만 달달달 해가지고 하는 거고 검찰의 시각으로만 한다면 경제가 뭐가 하나도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점점 어휘력이나 이런 거 봐도 그렇고 예.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된 어떤 지식과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시간도 없다. 그리고 술을 그렇게 드시는데 언제 뭐 이렇게 지식과 소양을 키울 수 있을까? 네. 아니요, 제가 진짜 네. 그분 뭐 서울대 검사 우리 검사님들이 네. 이제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검사 5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0년에 형사를 모른다. 예. 이걸 많이 듣실 수 왜냐면 있습니다. 예. 자기 인사말만 매진해요. 예. 그게 사실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반을 청탁 전화 받고 자기 인사 청탁하고 네. 그리고 직접 수사 안 하잖아요. 사건 결재만 하는데 부장검사가 솔직히 얘기해요. 나 기록 그냥 안 봐. 도장 팍팍 찍어줘. 네. 근데 정 믿음이 안 가는 애, 좀 떨어지는 애는 좀 자세히 보고 네. 이제 잘하는 애는 한 번씩 봐서 조그만 거라도 지적해주면 부장이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뭐 그 기록 어떻게 보냐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자기가 관심 있고 이거에 대해서만 숙지를 하게 되고 하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지금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 야간 주거 침입죄가 법정 하한형이 1년, 10년인데 검사들이 사건을 하다 보면은 법전을 안 찾아보고 그냥 범죄 사실 쓴 거 보고 하거든요. 법정형이 벌금이 없는데 벌금. 그냥 법원에 보내면 법원 판사님이 고쳐주세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무슨 뭐 수자원 보호법 위반인데 네. 벌금 상한형보다 높은 벌금을 다 때려왔던 거예요. 어떤 선배가 하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시스템의 세팅이 만들어져서 법정형을 초과하는 형을 하면은 입력이 안 되도록. 어느 날 갑자기 네. 실무관이 네. 검사님 이거 입력이 안 돼요. 아. 그래서 모든 검찰청의 검사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형법도 모르는데 무슨 무슨 그렇죠. 외교를 하는 경제를 알아요. 이유는 예. 실형보다 나으니까. 저기 목사들도 연차를 더해갈수록 성경을 까먹습니다. 이 세상이 이치가 그렇습니다. 김현